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복습 노트도 한번 채워봐야 되겠네요. 자, 힘부터 다시 들어가면 되죠. 우리 앞에까지는 저번 복습 노트에서 봤죠. 자, 일단 우리 이번에 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힘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 식으로 쓰면 F는 ma 하고 들어가시면서, 자, m이 뭐였나 하면 질량이고요. a가 가속도였죠. 그리고 F가 힘이었습니다. 그럼 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질량, 얘는 함부로 변하는 값이 아니죠. 그죠? 질량은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럼 힘이 작용하면 뭐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는 뭘 바꿉니까? 그죠? 속도를 바꾸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을 건데, 이 속도라는 말은 완벽하게 같은 말로 내가 운동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될까요? 이거 너무 큰데, 그죠? 자, 그러면은 힘이라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힘은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무엇이나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얘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든. 근데 여러분들 통합과학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힘은 얘는 교육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물리학 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탄성력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얘가 대표적입니다. 탄성력이라는 거는 뭐 어떤 용철이, 그죠? 용철이 있는데 여기 힘줘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모양이 바뀌었네? 라고 할 수 있죠. 뭐 요런 힘들도 있습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럼 정의로 따지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 힘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 힘을 밝혀낸 과학자가, 이 힘을 정의한 과학자가 뉴턴이었지. 이 뉴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운동 법칙을 이제 세 가지 제시함으로써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으로 이제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힘을 정의 내리게 되는데, 자, 일단 힘이 이제 뉴턴 제 1법칙부터 해서 들어가죠. 1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1법칙 이름은요, 관성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성법칙의 정의는, 자, 관성이 무엇이었니? 라고 하면 얘는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야. 뭐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야?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거든. 됐지? 난 이때 이 운동 상태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성은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될까요? 그러면 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속도가 변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따라서 얘는 다시 말하면 가속도에 저항하는 성질이라는 거지. 이때 또 이 관성을 갖다가 이름을 하나 더 부를 수 있겠거든. 이 관성은 정확하게 같은 말로 질량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될까요? 관성을 숫자로 바꾸면 그게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될까?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자, 알자 힘이 0일 때죠? 알자 힘이 0일 때 정지한 물체, 얘들아, 정지 있으면 속도 얼마야? 0이지. 그럼 계속 정지지. 그럼 계속 0인 거지. 이거 속도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그쵸, 속도 안 변한다는 거지. 그 다음 운동하는 물체는, 자, 여기 대놓고 적어주죠? 속도를 유지한 채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속도가 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될까요? 즉, 관성법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if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죠? F,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자 힘입니다. 내가 알자 힘 이렇게 쓰겠다고 했죠? 0이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0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0입니다. 라는 거였지. 자, 이걸 이제 관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생각해낸 과학자는 엄밀히 따지면 뉴턴은 아니고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일단 관성이라는 것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는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갈릴레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 높이에서 떨어진 녀석은 반드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될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녀석을 갖다가 이 레일을 조금 평평하게 펼쳐보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걸 더 펼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요거는 나중에 현대에 와서는 뭐가 됐느냐? 요 A, B, C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에너지 역학적이죠. 좀 더 정확하게 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근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 그럼 얘를 이렇게 아예 평평하게 펼쳐버리는 거야.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계속 움직일 거거든? 근데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럼 같은 높이에 못 가면서 같은 높이까지 가려면은 영원히 움직여야겠죠.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럼 이때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D는 그냥 지속도를 유지한 채 영원히 가는 거죠. 될까요? 여기서 이제 관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 제2법칙. 얘가 가속도 법칙이었죠. 자, 가속도 법칙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이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요 식인데요. 여기 가속도 법칙을 식 하나로 정리해보세요 하면 이 식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1법칙, 관성법칙에서 뭘 봤냐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될까요? 가속도는 0이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 그럼 얘를 뒤집어 보는 거야. 뒤집으면 이제 힘이 있으면, 힘이 0이 아니면은, 그죠? 가속도도 0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힘이 있으면은 가속도가 있겠구나. 근데 얼만큼? 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이라고 대답한 거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험 결과거든요. 실험을 보게 되면은, 자,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힘 F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럼 같은 힘을 주고 있으면은, 자, 질량이 m일 때 힘 F를 줬다면은 가속도가 A가 생겼단 말이지. 그럼 똑같은 힘을 주면서 질량을 2m으로 늘려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A밖에 안 생기더래. 그 다음 똑같은 힘을 주면서 질량을 3m으로 줬더니만 가속도가 3분의 1A밖에 안 생기더래. 즉 뉴턴은 요걸 통해서 힘이 일정하다면은, 될까요? 물체의 가속도라는 녀석은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갖다가 이번에는 얘는 질량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이때 힘을 갖다가 F만큼 주면은 가속도가 A만큼 생기더래. 그다음 똑같은 질량에다가 힘을 2F를 줘봤더니만은 이번에는 가속도가 2A가 생기더래. 그다음 힘을 3F를 줬더니만 가속도가 3A가 생기더래. 아, 그럼 힘을 주는 만큼 가속도는 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짜집게 해가지고 아, 가속도라는 녀석은요 질량에는 반비례하면서 될까요? 이거 좀 더 예쁘게 적어야겠네. 그래서 가속도라는 녀석은 질량에는 반비례하면서 힘에는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내게 되고요. 그럼 이 식을 고쳐서 F는 그지 바로 등식으로 들어가지 말까요? 힘이라는 녀석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이게 비례식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우린 이걸 등식으로 두고 싶거든. 그래서 뉴턴이 1kg을 갖다가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을 1N이라고 지가 단위를 정해서 정의 내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아, F는 MA입니다 라는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될까요? 이 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얘는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될까요?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법칙. 얘는요, 작용반작용 법칙인데요. 자,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통합과학 내용은 아닙니다. 통합과학에서는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때 힘은 항상 상호작용. 얘들아, 상호작용인 거야.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혼자는 안 돼. 힘은 항상 두 개가 작용해야 돼.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바퀴가 중요하다는 게 의자가 안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의자가 밀리는지 확인해야 돼.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그 바퀴 달린 의자 있으면은 친구 2명 모아가지고 한번 실험해봐봐요. 네가 직접 하지 말고 위험하잖아. 친구들이 밀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네가 관측하면 돼요. 자, 그럼 봤을 때 A가 B를 밀어버리거든요. 됐지? 그랬더니만은 누구도 밀려나냐면은 분명 B도 밀려나죠. 근데 A도 G도 뒤로 밀려나더래. 그러면은 밀려났네? 그럼 A도 힘을 받은 거잖아. 그럼 A는 누구한테 힘을 받은 거야? B한테 힘을 받은 거죠. 아, 그럼 분명 A가 B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A를 미는 이 힘이 동시에 작용하더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힘은 항상 두 개 쌍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는 이 두 힘의 관계를 작용-반작용 관계라고 합니다. 될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는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지구가 달을 당기니까 달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뱅글뱅글 돌고 있어 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구가 여러분들을 당기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구에 붙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힘은 절대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댔거든.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달 역시 지구를 당기고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될까요? 그럼 우리 같은 얘기로, 자, 지구가 여러분들을 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구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이런 두 힘이 항상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뭘 봤냐면은 이제부터 운동을 좀 분석해 보겠다고 했거든.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떻게 따지면 너무 당연한 운동이라 가지고 그냥 너무 크게 다루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는데,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얘는 그지 한번 들어가 볼게. 그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속도 일정입니다. 됐어요? 등속 빠르기도 안 변하고 직선 방향도 안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이 되지. 됐지? 그럼 우리 요 앞에서 배웠던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F는 MA였어. 어차피 질량 얘는 0이 될 수 없는 값이야. 얘는 정해진 상수 값이 되고요. 이때 가속도가 없는 운동을 한대. 그럼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는 운동이야?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야? 그지? 얘는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야. 될까?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자, 그럼 여기서 5개념 하나 깨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 힘을 받네? 물체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라고 하면은 힘을 뭐라 그랬지? 힘을 받지 않아요. 힘이 없네? 그럼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라고 물어보면은 힘이 없으면 안 움직여야죠.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어. 그치? 이 등속 직선 운동이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 됐지? 이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좀 내려가서, 그럼 얘는 이 표는 그냥 간단하게 치우시면 됩니다. 요거 뭐냐면은 0.3초 간격으로 이 물체의 위치를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됐니? 그럼 0.3초 갔을 때 이 물체는 30cm 갔다는 거거든. 그 다음 또 0.3초 더 지나면 이 물체는 30cm 더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60cm까지 갔어요. 그 다음 0.1초 아니네요. 0.3초네요. 0.3초 더 지나서 0.6초가 됐을 때 얘는 90cm까지 갔어요. 될까요? 그 다음에 더 지나서 이게 0.9초가 됐을 때는 얘는 120cm까지 갔대요. 됐지? 그럼 얘는 매 0.3초마다 30에서 60, 30 갔죠. 60에서 90, 30 갔죠. 90에서 120, 30 갔죠. 그러니까 계속 30cm씩 가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3초마다 30cm씩 가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얘 속력을 적으면 10cm/s 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 cm 잘 안 쓴댔죠? 얘를 m/s로 바꾸면 0.1m/s 라고 고치실 수 있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두 가지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차피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안 나올 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위치 시간 그래프 보게 되면 어때? 얘가 0.3, 0.6, 0.9일 때마다 위치 찍어보니까 30, 60, 90, 120이 있네? 그러면은 0, 30, 60, 90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돼요? 그러면 VT란다. 미안해요.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VT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는 0.3초마다 30, 0.3초마다 30, 0.3초마다 30. 얘는 빠르게는 변하지 않죠?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 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녀석은, 자, 갈게요. 얘는 이번에는 가속도가 일정이야. 됐니?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린 다시 또 이 식을 생각해보자. 됐지?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 돼. 얘는 어차피 일정한 녀석이고. 됐지? 질량이라는 건 원래 변하지 않는 녀석이고. 얘도 일정하다고? 그럼 얘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것도 내가 이번에는 0.1초 간격으로 이 물체의 위치를 자,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자, 갈게. 지금 0초일 땐 여기 있고요. 될까요? 그 다음에 0.1초일 땐 여기 있는 거고요. 0.2초일 때 0.3초, 0.4초, 0.5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적어보면은 0초일 땐 0이 있었거든? 그죠? 0이 있었죠? 그 다음에 0.1초일 때 어디 있냐면은 2cm 있는 거지. 그 다음에 0.2초일 때 보니까 8cm 있네? 그 다음 0.3초일 때 보니까 18cm 있네? 그 다음 0.4초일 때 보니까 이번엔 32cm 있네. 됐니? 그럼 이 구간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 자, 이거 구간거리가 처음에는 0에서 2로 2cm만큼 가죠? 그 다음 0.1초 지나면은 이번에는 6cm 가네? 그 다음 0.1, 이거 표가 왜 이러죠? 이거 표 칸을 잠깐만요. 칸 조금만 수정할게요. 칸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 칸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한 칸이고요. 여기까지 한 칸이고요. 알겠습니다. 요 사이 요 칸은 없는 셈 쳐요. 요거 없어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구간거리는 자, 여기서 0.1초 지나면은 여기서 2cm 갔고요. 또 0.1초 지나니까 이번엔 2에서 8이죠. 6cm 갔죠. 그 다음 또 0.1초 지나니까 이번엔 8에서 18이죠. 그러면 10cm, 아니? 10cm 갔죠. 그 다음 또 0.1초 지나니까 이번에는 18에서 얼마지? 32. 그죠? 그럼 얼마 갔어요? 14cm 갔네. 그럼 매 0.1초마다 가고 있는 구간거리가 계속 4씩 늘고 있는 거 보여?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빠른 속력, 아까보다 더 빠른 속력, 아까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곡선이 그려진다고? 처음 발견한 기능인데? 그래요. 뭐야, 직선이 같았죠. 미안해요. 내가 칠판에는 직선을 잘 그려. 여기는 아직 못 그리나봐요. 자, 그러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자, 볼게요. 0.1, 0.2, 0.3, 0.4일 때. 자, 0일 때는 0이 있었죠? 찍어주고요. 0.1일 때는 2에 있죠? 0.1일 때 2 찍어주고요. 그다음 0.2일 때는 8에 있죠? 0.2일 때 8 이렇게 찍겠지. 그다음 0.3일 때는 18에 있죠? 0.3일 때 18 한 이쯤 찍히겠네. 그다음 0.4일 때는 또 위에 있겠죠?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은 이거야, 큰일 났다. 이거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도전. 그래요. 야, 어이? 야, 그죠?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약간요. 미안해요. 영상으로만 봐도 호들갑이네요. 자, 갈게요. 자, 이번엔 또 VT 그래프 있거든요. 자, 얘는 속도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0.1초 동안 2cm 가다가, 그 다음에는 0.1초 동안 6cm, 그 다음 0.1초 동안 10cm, 그 다음 0.1초 동안 14cm. 계속 속도가 4씩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될까요? 뭐 얘는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있는데요. 자,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얘는 내가 굳이 공식을 공식을 쓰면서 문제 풀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공식에다 숫자 집어넣어서 문제 풀지는 마요.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 몇 개 없거든요. 그럼 이 공식은 어디다가 쓰느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량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쓰는 거지.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문제 풀려고 하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요. 계산은 계산대로 더럽고요.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물리 포기할 거예요. 그럴 거니까는 우리 일단 요 그래프 그래서 문제 풀자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될까? 자, 그러시면서 일단 공식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공식이 뭐 있냐면요. 1번 공식 나오는 거는, 자, V, 나중 속도는요. 얘 좀 크게 적어야겠다. 얘는 적을 게 많으니까는. 자, V,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에다가 더하기 델타 V,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이 공식이랬어요. 그치?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 V 나중 속도 얘를 V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처음 속도를 V0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델타 V죠. 델타 V를 자, 여기서 좀 집중.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A 델타 T? 예, 쌤 이게 뭐예요? 라고 싶을 수 있거든? 자, 얘가요. 그냥 가속도 정의예요. 보시면은. 그지? 가속도 정의가 뭐야?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였잖아. 따라서 우리는 A 델타 T 하시면 얘가 델타 V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려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지금 현재 요 값이 델타 T거든요. 됐지? 그래프 봤을 때 그럼 여긴 0이고 여기가 T이기 때문에 T 빼기 0이 델타 T인 거지. 그래서 그냥 T를 집어넣을게요, 바로. 그러면 이때 공식은 AT 하고 들어갈 겁니다. 됐죠? 여기 1번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 2번 공식 같은 경우, 2번 공식은, 자, 이거는 넓이 찾는 거였지. 이거 이동 거리거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요 그래프 면적 넓이입니다. 각형 공식이에요. 그럼 이동거리는 S라고 쓸 거고요. 자, 이 그래프 넓이를 좀 신기하게 구한댔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일단 네모랑 좀 정확하지 않아도 그대로 봐줘요. 이거 그리기 좀 힘들거든. 요 세모. 그지? 우리는 분명 요 사다리꼴 넓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긴 할 건데 이 사다리꼴 넓이를 한 번에 찾는 대신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지? 네모랑 세모로 쪼개서 이 이동거리 면적은 요 네모 좀 크게 그려야겠다. 될까요? 이 네모 더하기 세모입니다가 공식이에요. 그냥.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 네모 넓이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 네모 높이가 얼마인가요? 하면은 높이 V제로네. 그다음 밑변 얼마예요? 하면 얘가 T네. 됐지? 그다음 요 삼각형은 밑변 얼마예요? 하면 T였고요. 그다음 높이 얼마예요? 하면 얘가 높이죠. 자, 이 높이가 뭐였어요? 하면 여기가 V죠. 그럼 여기가 V제로죠. 그럼 여기는 V 빼기 V제로죠. 그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그럼 얘가 속도 변화량이지. 난 속도 변화량 뭐라고 적기로 했어요? AT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지? 자, 그럼 요게 AT네요. 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할게요. V0 T 들어갈 거고요. 더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AT 그 다음 밑변이 T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제곱 하시게 되면 얘가 두 번째 공식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 세 번째 공식은 얘는 내가 유도를 안 할 거랬어요. 유도는 안 하고요. 자, 얘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한 다음에 T 소거 하면은 일단 식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식은 원래 등가속도 운동 1번, 2번 식을 연립해서 찾은 식은 아니고요. 이 식의 원래 원본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2학년 때 물리 1을 배우면은 그때 1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걸 배우게 돼요. 사실 거기서 온 식이기는 해요. 될까요? 일단 뭐 그 정도는 그냥 적당히 들어두시면 되고요. 일단 이 3번식 같은 경우는 E, A, S 그지? A가 가속도였고 S가 이동거리지 이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라는 게 3번 공식 되겠습니다. 될까요? 까지 그럼 정리하시면은 그죠? 우리 또 이 파트도 끝났죠? 자, 그럼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중력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중력에서 좀 거기는 계산할 게 많은데 두 차시에 걸쳐서 여기 힘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중력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생했고요. 여기도 꼭 채워가지고 오길 바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